여러분들 중에 혹시 피처폰이라는 단어 아세요? 아니다.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이 더 익숙하시려나? 지금 어린 분들이 요 물건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생긴 게 너무 달라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듯한데, 반대로 20, 30대 이상인 분들에겐 애니콜, 사이언, 펜텍, 에버 등등 추억의 이름들이 떠오르면서 무릎 탁 치게 만드는 추억의 아이템일 텐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 추억의 폰들은 사라지고 대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곳도 등장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곳 중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된다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전성기에는 족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던 그런 곳이죠. 바로 핀란드에서 탄생해 수많은 업적과 교훈을 남기고 사라진 전설적인 휴대폰 브랜드 노키아입니다. 뭐? 노키아? 그런 데가 있었어?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이 노키아가 여러 문제로 출시를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출시되면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이 노키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성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까운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 강자로 여겨지던 모토로라보다 한참 많은 점유율이었죠. 그리고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폰 하나로 국가 하나를 지탱하는 엄청난 곳이었어요. 거기다 대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이게 전화하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의 독특한 디자인과 대놓고 닌텐도를 의식해서 만든 게임 특화 휴대폰을 출시하는 등 독특한 휴대폰들도 많이 출시했어요. 특히 노키아의 베스트셀러였던 3310 모델은 유별나게 튼튼했던 걸로 유명했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잠깐만 검색해봐도 각종 밈이 쏟아질 정도인데, 이렇게 잘 만든 덕분인지 전 세계로 1억 2천만 대나 팔렸고 사람들이 노키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폰 중 하나로 자리 잡죠. 이렇게 휴대폰만으로 수많은 업적과 기록을 남겨 노키아가 처음부터 휴대폰 사업을 했던 건 아닌데요. 이 노키아의 기원은 광산 기술자였던 프레드릭 이데스탐이 1865년에 설립한 펄프 회사가 기원이에요. 당시 이 펄프 회사가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괜찮은 지역을 찾던 이데스탐이 노키아라는 마을에 있던 노키안 비르타강 주변이 괜찮아 보여서 강 옆에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죠.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마을과 공장 옆에 있던 강 이름에서 따온 게 지금의 노키아라는 이름이 된 건데요. 추후에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노키아로 바꾸게 된 건데, 이때가 1871년이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사업을 키워오다가 펄프 사업에 이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쭉쭉 성장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회사는 파산에 가까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지역에서 고무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인 에드와르드 폴른이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죠. 그런데 이 에드와르드 폴룬이라는 분이 욕심이 좀 있었는지 전선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세 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게 되는데, 다행히 이분 능력이 워낙 출중했던 덕분에 새 회사를 잘 키워나가는데요. 케이블 회사는 당시 소련의 전선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고, 기존에 하던 고무 회사는 예전부터 고무 장화하고 타이어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는 이 새 회사가 노키아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합병하게 되면서 하나의 회사가 되죠. 그런데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 끝도 없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진 게, 노키아가 돈 될 만한 건 다 하고 싶었는지 저러다 나중에 탈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사업을 벌리는가 하면 공격적으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로 엄청나게 불리는데요. 네트워크 장비 회사부터 해서 전자제품, 휴대폰, TV 등등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순식간에 거대 기업으로 변신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노키아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면서 크게 휘청이게 되는데요. 80년대의 노키아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이게 한번 삐끗하기라도 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전자제품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손해가 점점 쌓여가던 와중에 90년대에 불어닥친 핀란드의 경기 침체와 노키아의 가장 큰 고객이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노키아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낭떠러지로 몰리게 된 거죠. 이때 핀란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주식시장과 집값이 50% 하락하기도 했고 GDP가 13% 하락하면서 실업률도 치솟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노키아는 당시 CEO였던 카리 카이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더 커지게 되는데, 카이라모의 뒤를 이은 시모 부오릴레토가 경영권을 잡자마자 대규모 고주 조정을 하고 그동안 벌려놨던 여러 사업들을 과감하게 쳐내면서 노키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펄프 회사부터 해서 가전회사, 고무회사 등등 대부분의 사업을 매각해요. 그래도 이때 매각한 고무회사는 타이어를 만드는 노키안 타이어와 고무장갑을 만들던 노키안 푸드웨어로 나눠서 매각되는데, 지금도 잘 살아남아있죠. 이렇게 노키아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고 1992년에는 보릴레토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분이 그 자리를 이어봤는데요. 바로 다 죽어가던 노키아를 살려내고 노키아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요르마 올릴라라는 분이었죠.
올릴라가 경영권을 새로 잡은 시점에도 노키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노키아가 갖고 있던 통신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통신과 함께 살거나 죽는다라는 모토로 모든 자원을 통신 사업에 몰아주기로 해요. 이 말은 즉 1등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거였죠. 기껏 키워놨던 사업부를 쳐낸다는 게 말은 쉽지만 올릴라 입장에서 이걸 진짜 실행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릴라의 이런 선택은 가장 베스트였다는 걸로 밝혀지죠. 그렇게 통신사업에 모든 걸 집중한 노키아는 1994년에 출시한 휴대폰인 노키아 2110의 성공을 시작으로 98년에 출시한 노키아 5110, 그리고 2000년에 출시한 3310까지 대박을 내면서 업계 최강자로 군림하던 모토로라를 밀어내고 업계 1위로 올라서죠. 노키아가 당시 1등이었던 모토로라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젊은 세대들을 공략했기 때문인데요. 한창 꾸미고 디자인에 민감할 청소년들에게는 당시 출시했던 휴대폰들이 예쁘다라는 느낌은 1도 안 느껴지는 투박하고 칙칙한 색의 휴대폰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당시 휴대폰이란 물건의 타겟층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원들이다 보니 디자인은 딱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이 틈을 노리고 노키아가 1998년에 출시했던 노키아 5110은 휴대폰도 이뻐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색상의 커버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건데, 어떻게 보면 폰꾸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노키아는 젊은 층에게 선택받으면서 성장의 속도가 붙었고 후속작인 노키아 3210까지 성공하게 되죠. 올릴라의 이런 과감한 선택과 집중 덕분에 100억 유로도 안 됐던 노키아의 매출은 그가 부임한 기간에만 5배가 증가한 500억 유로를 넘어서면서 황금기를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1인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항상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1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역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총 순위만 봐도 과거와 현재가 아주 다른 것처럼요. 이건 노키아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 바로 2007년에 공개된 이것 때문이에요.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이 아이폰의 공개가 일상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으키면서 휴대폰 시장이 새롭게 재편된 거죠. 그런데 당시 노키아는 아이폰의 출시를 보고도 크게 느낀 게 없었는지 별다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 구글마저도 이걸 의식하곤 안드로이드에 힘을 팍팍 줬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당시 노키아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게 본인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데, 이 자신감은 얼마 안 지나서 노키아가 얼마나 오만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죠. 그렇게 노키아는 본인들이 1위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처참한 성능의 자체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사골마냥 우려먹으면서 시장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삼성을 비롯한 여러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노키아는 2008년에 전성기의 피크를 한번 찍고 나서 아이폰이 무서운 속도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노키아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티브 넬로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새로운 CEO를 고용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분이 와서 노키아의 신비안을 버리고 다른 운영체제로 넘어간다고 발표하는데, 생뚱맞게도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당시 점유율이 바닥을 기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으로 갈아탄다는 발표를 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2011년부터는 노키아의 빠른 하락세가 시작되죠.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지는 노키아를 보면 이번 생에 운을 다 쓴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선택만 하고 있는데, 노키아 입장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 쪽에는 너무 많은 경쟁사들이 있어서 갈아타게 되면 많고 많은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한 그런 회사로 전락할 것 같아서 점유율이 낮았던 윈도우 폰이 블루오션으로 보였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노키아를 보고 엘로비 마소 출신이라 둘 사이에 무언가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해서 노키아를 죽이려고 트로이 목마를 보낸 거다 등등 엘로백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죠. 그래도 나름 업계에 짬밥이 있던 노키아라 그런지 윈도우로 갈아탄 초반에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면서 선방하는 듯 보였지만 1년 뒤인 2012년부터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전부 다 합치면 약 4만 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엘로비 부임한 동안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였던 애플과 삼성에게 따라잡히고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노키아는 결국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우연인지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엘롭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가 디바이스 부분 부사장 자리를 맡게 되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로 휴대폰 사업이 넘어가면서 찬란했던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은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후폭풍이 상당했던 게, 노키아가 핀란드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보니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덩달아 실업자 문제도 커졌죠. 그래도 지금은 힘들었던 과거를 잘 이겨내고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부활을 알렸는데, 2015년에 프랑스의 통신업체인 알카텔 루슨트를 입수하면서 지금은 통신장비 탑3에 올라서 있죠.
추가로 노키아라는 브랜드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들을 라이센싱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덕분에 2016년부터는 전직 노키아의 직원들이 차린 HMD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노키아 브랜드를 빌려와서 노키아라는 로고가 박힌 휴대폰을 만들고 있죠.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요. 이렇게 휴대폰의 황제에서 일어났던 모든 걸 잃어버린 노키아는 영원한 1인자는 없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예로 남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처럼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생각될 정도인데, 앞으로도 과거만큼 승승장구하면서 예전의 위상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